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기자님, 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충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디지털 전환교육 추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교육은 주 몇 시간 수업을 하고 또 이러한 수업은 정규 수업 이후 별도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은 아까 이제 저희 예산 규모는 대체적인 것이니까 특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학생에게 1인 1기기를 공급하는 예산이 아마 가장 큰 것이고요. 그 규모는 밝혀드렸고 그 기기의 교체 주기를 생각해서 그걸 한꺼번에 하지 않고 3년 주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드렸고 그것이 아마 보도자료의 표로도 여기 차별을 도입하는 것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그 언론 브리핑을 해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저로서도 조금 좀 낯설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좀 구체적인 답변은 주로 우리 미래교육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아마 학년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과장 김동호입니다.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17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202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 34시간 그대로 확대되고요. 중학교는 지금 현재 34시간에서 그대로 다시 확대가 됩니다. 68시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소양 교육을 하는 이 직접적인 교과도 중요하지만은 디지털 교과서가 국어, 영어, 정보 교과로부터 해가지고 2025년부터 교과서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된다고 하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서체경 교과서를 디지털로 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접촉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이 되면 기존의 문자화되어 있던 이런 PDF의 그런 교과서에서 확대가 돼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의 진도에 맞는 수업을 보게 됩니다. 보고 시험 문제를 풀게 되고 그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우게 되면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문제의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면 다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문제가 제시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선 기자님, 마이크 주세요. 네, 오케이. 이건선 기자님. TV를 표시가요, 약 1600, 약 1700대, 많은가요? 이게 수량이 많은데, 쓰다 보면 학생들의 AS, 각종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자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체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기기를 사용한다 그럴 때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인데 우리 그걸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홍성희 사무관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몇 년 동안 저희 어쩌면 세종이 처음 개청할 때부터 스마트 교육을 추방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 대응책이 제일 잘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10년간 그 일을 담당하셨던 홍성민 사무관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도보다는 늦게 이제 보급을 하게 되는데 3개년을 통해서 100%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은 통합 유지 관리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기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에게 통합 유지 관리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5년간 저희가 기기를 완벽하게 소화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유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태블릿 PC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을 모든 태블릿 PC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태블릿 PC는 원격에서 교사들이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AES에 관련된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로 보고요. 이게 저희가 그 일괄로 설치를 하지 않고 3개년으로 남은 사유가 일괄로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교체 주기가 왔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돼서 3개년으로 쪼개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교체 주기도 3개년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최대한 그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권호주 기자님. 이세령 경제 권호주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디지털 변화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적으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을 이제 전환을 하다 보면 교사라든지 교재라든지 뭐 학비 이런 것들이 뭐 절감도 되고 특히 이제 PC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예산 같은 게 지금의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예산들이 편성이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사들도 또 같이 양성을 시켜야 되면서 뭐 PC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해년마다 그 PC를 어떤 식으로 업로드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사용했던 PC하고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세종시에는 상당히 PC가 지금 많이 보급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이 과정이 다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레벨을 숙지할 수 있는 교사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 과목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편성이 돼서 가는 건지 좀 폭넓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스마트 기기가 처음 도입될 때 사실은 이게 익혀서 웬만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우리 기자님들 지금 다 그 PC로 바로 지금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입력해서 보도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이 PC가 처음 도입될 때 이거 배우기 전에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게 있었고, 그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세종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그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갑자기 아이들 학교는 오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수업을 진행하자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세종은 오히려 그 전에 세종의 가장 약점이 젊은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그 학생들에게 문화적으로는 친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생 상담의 그 깊이나 입시 지도나 진로 지도에서 경험이 좀 적은 것이 매우 취약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을 접하고 나서 세종의 선생님들은 별 어려움 없이 바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이걸 진행한 게 익숙한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런 것을 약간의 두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극복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례도 있고, 실제로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북 하듯이 이제 뭐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이
그대로 글씨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라 그러는 교과서 자체가 수준이 아이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진도를 나갈 정도가 되면 거기에 따른 교사들의 역량은 또 새로운 역량이 또 필요한 것이고 이걸 위한 연수는 저희가 이걸 전문가를 위한 양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보도에서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대학교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이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산 지금 수준으로만 딱 치면 이제 올해부터 두 개 한 년씩 이렇게 해서 3년간 해서 전체를 보급하고 나면 계속 일정한 기간이 이제 순환이 돼야 될 텐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우리 전체 IT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시기에 예산이 끝없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많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러니까 그러나 저희로서는 대비하는 게 현재 수준을 전제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전체 보급을 하지 못하고 그걸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의 3분의 1씩 부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그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나 혹은 제가 지식이 짧아서 부족한 설명은 우리 미래교육 과장님이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 과장입니다. 교과서 말씀하셨는데요. 2025년도에는 저희 국수학 영어 정보 교과가 들어오고요. 2026년에는 국어 사회과학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는 국어 과학 기술 과정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사회 역사 이렇게 해서 최초 과목에서부터 해가지고 2차적으로 학년이 확대되듯이 교과도 확대되는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교육감님께서 연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는 터치 교사가 돼서 지금 시범학교를 모두 운영하는 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각 지역교육청에 각 지도교육청에 있는 전문가들을 전체를 또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선도교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대학원이 교원대학교에 연계해서 석사 과정에 정보 쪽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일반 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학교에 찾아가는 연수를 작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진행할 겁니다. 거기 연수에는 한 3, 4시 정도 과정을 구성해서 기기 활용 연수하고 그리고 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으로 연계되는 연수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기기 연수와 그리고 수업 도수법을 향상시키는 연수까지 같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환 기자님하고 신경하겠습니다. 충청신문 정환영입니다. 지금 그 디지털 기기 폐활용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폐기자재 그거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게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3년에 한 번 정도씩 지금 3분의 1이 돌아간다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서 최소한 한 10,000대에서 15,000대 이상이 지금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활용 문제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 기기 재활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기기가 그 사용 연수가 5년이거든요. 5년이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 볼 때 그 내용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5년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그 회사에서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환경 문제가 있는 것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배터리를 다 제거해서 폐기하고 그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그 액정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기자님.
설명해 주신 부분에 연결해서 질문이 들어갔는데 지금 원래 입학하는 학생은 오늘도 지금 5학년이 쓰던 거를 물려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기가 5년 단위로 주기가 돌아간다고 하면 받은 시점부터 졸업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애들은 또 다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한 거지. 저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쓰고요. 이 졸업한 연도에 아직 그 사용 연도가 남아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붙여서 그 새로 입학한 아이들이 받고 그 아이가 교체 시기가 됐고 기계 교체 시기가 됐을 때 교체를 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기자님. 사토시 이용자입니다. 3년 사용할 거는 차라리 3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산을 좀 바꿀 수 있는 싶기도 하고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태블릿을 통해서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형태를 수업에 필요한 학생들 교육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에듀텍트를 활용해서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이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건지 메타버스 클래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학생들 교과서가 서비스 안에 들어있기 통해서 접속을 하면 볼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시간이 좀더 차원이 좀 AI가 됐고 학생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요. 선구적으로 각각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쪽이 있다고 궁금한 게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 사고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전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고민 중이신데 그냥 앉아 계시고 우리 장학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실은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실제로 어느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현재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준비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 내용에 플러스해서 짧은 시간, 5분 정도 해서 이렇게 연수를 해드린다는 심정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보도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AI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나오시는 줄 알고 제가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메타버스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사실 크게 생각하면 되게 광의로 이제 가상현실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제공한 메타버스 클래스라는 이름은 협의로 작은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기존의 제비나 기더타운이나 인게이지 약간 낯서신 이름이겠지만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블렌디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라는 것이고 올해 지금 이미 선정을 시범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에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 공간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학급을 구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세조 교육 자원 지도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시고 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교육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2개 학교를 이미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다양한 클래스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 자체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지난 원격교육 시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혼합된 방식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또 학생들도 이것이 영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급을 구성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들이 이제 좀 확대 운영하거나 또는 이런 교육적 활용이 있는 것들은 일반화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말씀이 실제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 디지털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디지털 전환 교육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더 강화하는 게 목적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거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네, 일단 모든 기자님들이 사실 아실 것 같아요.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단일 교과의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교과의 내용과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창의적 사고라는 것의 기반이 디지털 기반이 지금 굉장히 좌우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소양을 가지고 다양한 교과와 융합이 됐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해커톤 대회도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잘못된 습관을 잘못된 자세를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은 디지털 기반을 깔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교과 또는 아이들이 배울 내용이 융합되면서 좀 더 시너지 있고 시대에 맞는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부탁드렸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네, 저기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가지 마요. 신선의 기자님 하시고 최태영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금의 선생님 기자입니다. 그 교원 연수 역량 강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수를 하셔야 아이들한테 폭넓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수율이 지금 기존에도 지금 연수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연수 내용을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걸로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전에는 좀 트렌드가 반영이 안 돼서 이수율이 낮았던 건지 그 이수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이수율을 높일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보부장 직책의 역할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보부장 직책 그 부여율이 어떻게 되고 그 정보부장에 대한 역할을 얼마만큼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와 상관없는 건데 지금 그 정부에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관련해서 이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감 입장 한마디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우리 장 학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과장님 하실래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정부부장님 예상 질문이 없어서 제가 정부부장님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지금 그 부장의 직책은 사실 학교 안에서 교육 그 공동체 합의 안에서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데요. 부장의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은 모든 학교에 계십니다. 다만 부장의 직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 같은 경우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을 20시간을 편성하게 되면 90% 이상을 이들이 수업을 듣는 경우 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 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대개 한 90% 정도. 이게 선생님들이 오시지만 연수를 신청하시지만 자기가 개인 사정이 생겼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과정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좀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지원 단위 학교를 찾아가서 연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수를 좀 이이수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은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어쨌든 교육부에서 그 방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는 것은 그것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나 학교에 주는 정도 우리 학생들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이런 범위 안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 내용을 아직 접수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대열 기자님, 태태영 기자님. 네, 대전일보 최태영입니다. 제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간단히 여쭐게요. 그 디지털 기기 이게 보조 교구로만 활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이 교과서를 완전히 없애고 장기적으로 몇 년도까지 그 디지털 교과서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 정부 보세요. 교과서를 사실은 이게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것에 맞춰서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전체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상에서는 당분간은 그 선체점과 디지털을 병행하다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보고 만일에 이 디지털로 교과서도 충분하다고 하면 완전히 전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이제 시범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거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최종적으로 이게 선체병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퍼에 보시면 27년도에 중3까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27년도 중3까지는 다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 부분은 지금 몇 쪽?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년 개념이고요. 학년 개념과 교과 개념이 사실 중첩이 되어 있는데 대상 학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거하고 대상 교과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이 두 개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면서 잠깐 과장님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네 여기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학년별로는 그렇고 그때 초등학교의 그 대상 과목이 모든 과목이 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25년도 같으면 수학, 영어, 정보에 한해서 초중 이렇게 되고 26년도에 국어, 사회, 과학, 중학교는 국어, 과학으로 확장되고 이렇게 해서 그 외의 과목은 지금 체제와 이렇게 공존하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어느 정부에서는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수준의 도입할 역량은 있는데 늦추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종이 교과서가 가지는 학습에서의 좋은 점도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것들을 매우 신중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교육부에서 그 과목을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고 실제로 그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종이 교과서 형태가 일정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그건 진행해 나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이 계획에 따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종이 교과서 형태 또는 이북 형태라도 그 형태를 어느 단계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하면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때 되면 종이책은 만약에 없어지고 이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셨고 박수박 새로운 거 최종현 기자님 질의해 주시고 소개받은 최종현 기자입니다. 그 교원 역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전문가 양성을 해서 교원대학교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국면에 들어보는 분들이 19명이고 23년도에 48
사안이고 교육을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교원대학만이 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지금 각 대학들 대학원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신치게 되면은 정부라든지 이렇게 좀 늦춰줄 것 같은데 들 건지 생각이 어떠신가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프트웨어 해커톤대를 지금 좀 추진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세종시에서 해커톤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취재 다니면서 우리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이런 분들 겪고 학생들도 그게 없는데 요거 피해서 하는 것들도 하나를 그런 생각했는데 교육관의 생각 어떠신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교원대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 교육 전공 분야를 모집을 하면서 실제로 훗날 이게 교사들이 이런 전문성 있는 과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6학기 과정인데 그래서 세종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그걸 자원하시고 자질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추천해서 해주시면 거기서 성실껏 하겠다고 해서 이제 MOU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선생님 자원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학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 19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조금씩 21년에는 이제 14분이 추가됐고 22년도에는 25분이 추가됐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102명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맨 처음 시작하셨던 19분은 이번 8월 이번 8월 말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수료생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맨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셔서 19분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예산이 많이 나오고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읽어야 뭐 해야 되는 게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다른 기관하고 해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 정도 적절한 규모의 전문가 양성은 특별히 그 학교 아니면 안 된다고가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좀 해왔던 연속성이 있어서 거기 그냥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물어보신 게 이제 그렇죠. 해커톤대도 사실 저희 처음에 제1회 해커톤대 할 때 저는 해커톤대가 뭐냐 이러면서 가서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쭉 보면서 배웠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실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던져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과 도구를 제작하고 이런 것을 제출하는 그런 대회인데 저는 처음 봤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디지털 세대로서 그걸 매우 활용하고 매우 잘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코딩 운동회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그냥 코딩이라고 하는 걸 즐겁게 이렇게 배우면서 그걸 체육과 연관지어서 활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을 지금 선생님들께서 연구하고 계시고 그런 대회를 올 하반기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1.1에서
여기 교육감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네네. 자꾸 이렇게 질문이 잘리지 말고 교육감님 매일날 짧게 해주셔야 저희도 인사만 하고 다음 대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교육감님을 뵈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기회에서 정책에 대해서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 배석하신 분들 거의 다 몰라요. 기자들. 제가 세종시에서 12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의 몰라요.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 꼭 브리핑 전에 소통이 충분히 됐다면 기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뭐 궁금한 거 해소됐을 건데 꼭 이렇게 짧은 시간에 브리핑에 통해서만 이 자료도 저희가 하루 전에 겨우 받아봐요. 그것도 퇴근한 후에. 이거는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소통 좀 할 수 있게. 저 직원분들하고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정책을 소통 담당실에서 다르게 소통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소통 하겠습니다. 담당관조차 소통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민해보도록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는 그 브리핑을 드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브리핑해 드리고 이후에 궁금한 것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것의 후속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든지 그 담당 부서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들은 친절하게 설명도 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에 그럼 이 자료 문제서가 됐고, 네, 말씀하시죠. 네. 예, 내외고 김주환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러운 그 면이 있어서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때인가요? 한번 가방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무거운 가방을 아이들에게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이제 태블릿 PC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발표해서 굉장히 관심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선에 이제 오셔갖고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다시 또 AI 해갖고 디지털 교육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부라든가 교육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결정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교육부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먼저 세종이 먼저 하고 교육부 이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놓은 계획에 저희들은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와 그걸 맞춰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은주 기자님 아까부터 손을 줬다 놨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안아드리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자회견 열심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대현 기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후기를 주신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소통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언론인들과의 소통 담당관실과 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또 허리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시고 처음에 저도 사실 좀 너무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건 정말 이제 언제든지 취재하셔서 궁극적인 던져주시기도 하고 함께 그 해답을 언론에서 찾아가 주시고 그런 과정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안내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